결혼 적령기가 한참이 지나도록 결혼할 생각이 없던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그렇게 다그쳤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들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한 것 같아 항상 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저는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겪었던 일들을 어린 손녀가 커서도 끝까지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혹시나 알게 되더라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알게 되기를 기도하며 제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만에 사별을 하고 아들을 홀로 키웠어요.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저를 보고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들의 미소를 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아들이 아빠의 빈자리 느끼지 않게 저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가능했던 부분들이 커갈수록 제한되는 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체력적인 부분들이 한몫했죠. 잠이 쏟아지는 아들을 업고 오는 게 힘에 부치기 시작했고 목마를 태워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었더라면 손쉽게 갈 수 있는 목욕탕, 수영장 등이 그랬어요. 다행히 친하게 지내던 바로 옆집에 살던 지인이 저희 속사정을 알고는 그 집 남편이 목욕탕을 갈 때마다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가주고 같이 수영장에도 놀러가 아들이 옷을 갈아입히고 샤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막막했을 거예요. 아들이 어느 정도 커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셨죠. 아마 아들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 아빠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들이 어느새 성인이 되었어요. 아들이 단 둘이 살아서 그런지 저는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랬었죠. 하지만 아들은 여자에 관심이 없는 건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귀고 있는 사람 없냐고 물으면 아직 연애할 마음이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이 자녀 이성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저와 동떨어진 나라는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그렇게 아들은 연애에는 관심이 없는 제 취업 준비에만 몰두하며 학교 생활만 열심히 했어요. 저도 여러 번 물어보다가 포기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사귀고 있는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아들이기에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내심 그 여자에 대한 기대감도 컸어요. 집으로 오기로 한 날 저는 젊은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몇 가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미소예요. 어서 와요. 오는데 힘들었죠? 아니에요, 어머니. 배고프겠다. 우선 우리 밥부터 먹어요. 네, 음식 냄새가 너무 좋아요.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조금씩 해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먹어요. 자그마한 키에 뽀얀 피부를 가진 동글동글한 얼굴에 단발머리를 한 아들의 여자친구는 생글생글 웃으며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희는 첫 만남이란 사실을 잊을 만큼 어색함이 없었어요. 식사를 다 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아들과 거실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와 함께 준비하겠다며 과일을 깎고 있는 제 옆에서 커피잔에 커피를 태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준비한 다과를 들고 거실로 나가 저희는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우리 애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셨어요? 어머니 말씀 낮추세요. 그래도 오늘 처음 보는데 말을 낮추기가... 어머니가 자꾸 존대하시니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그럼? 네.
우리 영우가 잘해주죠? 네, 너무 잘해줘요. 제 주위의 친구들이 다들 부럽다고 할 만큼요. 그래? 집에서는 무뚝뚝한데 밖에서는 또 다른 모양이네. 정말요? 나한테만 그런 거야? 아들을 바라보며 생긋 웃는 아들의 여자친구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어요. 1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듯 시간이 한순간에 휙 지나갔어요. 준비한 다과까지 다 먹고 난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려다 준다며 나갔고, 여자친구는 자주 놀러 오겠다는 말에 남기고 떠났어요. 저는 식탁 위에 놓여진 그릇들을 정리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자꾸 아들의 여자친구의 생글생글 웃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온 아들에게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했어요. 그 후로도 아들은 종종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때마다 저 또한 기분이 좋았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아들의 여자친구의 밝은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여전히 아들은 미소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던 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넌지시 물어봤지만 아들은 아직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확신이 생기면 그때 말할 테니 더 이상 결혼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있는데도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니 미소만한 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들이 오랫동안 연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할 나이도 훌쩍 지날 동안 연애만 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했어요. 다음날 아침 날씨가 너무 좋아 이불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미소예요. 아, 미소구나. 어떻게 전화를 다 하고? 저 오늘 회사 출근 안 하는 날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아, 오늘 볕이 너무 좋아서 이불 빨래 하고 있었어. 그래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아, 아니 괜찮아. 이제 널기만 하면 되는데 뭘. 그래요? 그럼 어머니 빨래 얼른 널어놓고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영화? 네,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영호가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요. 어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나야 좋지. 그럼 어머니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미소는 아들이 없어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미소를 저는 마다할 리가 없었죠. 널고 있던 이불을 얼른 마저 널어놓고 미소가 오기 전까지 화장을 하고 기다렸어요. 잠시 뒤 미소가 도착했고 저는 미소와 같이 백화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영화 시간까지 시간이 남았던 터라 쇼핑을 먼저 하기로 했어요. 쇼핑을 하는 동안에도 모녀 사이냐고 물을 정도로 미소는 저에게 애살 있게 행동했어요. 저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었어요. 아들과 한 번도 같이 쇼핑을 한 적이 없었던 저는 미소와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어찌나 이게도 많던지 미소와 함께하고 있으면 늘 기분이 좋았고 시간도 빨리 흘러갔어요. 미소와의 즐거운 데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회사 일로 바쁜 아들이 그날은 일찍 마쳐서 집에 와서 쉬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퇴근했구나? 어디 다녀오세요? 미소 만나고 왔지. 미소한테 연락 못 받았어? 네, 요즘 많이 바빠서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랬구나. 미소가 아침에 회사 출근 안 하는 날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너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같이 보러 가자더라. 같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어. 그러셨구나. 아무리 바빠도 미소한테 연락은 자주 하고 그래. 오늘 너 이렇게 일찍 퇴근하는 줄 알았으면 셋이서 밖에서 같이 만나는 건데. 어머니, 미소와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사귀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어머니가 너무 미소와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서요.
뭘 멀리까지 생각하고 그래. 사랑할 때는 사랑만 하면 되지. 이별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니? 여하튼 저는 어머니가 미소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게 불편해요. 그래? 네가 그렇다니 엄마가 조심하마. 방으로 들어온 저는 아들의 말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잘 지내면 그게 더 좋을 텐데 가깝게 지내지 말라니. 아들에게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들은 후로 저는 미소와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회사에서 출장을 떠났고 그날 저녁 미소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늘 생글생글 웃고 있던 미소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 미소를 쳐다보았고 그런 저를 보던 미소는 아들과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미소가 저를 찾아와 울면서 말한 이야기는 아들이 자기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미소가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아들은 미소가 그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싫어했었대요. 친구를 단박에 끊어내기가 힘들었던 미소는 아들 몰래 그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고 최근에 그 모습을 또 들키게 되어 아들이 그 친구들과 계속 어울릴 거면 자기와 헤어지고 만나라며 이별을 말했다고. 자기는 아들과 헤어지기 싫다면서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저에게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울고 있는 미소를 진정시키고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하고 미소를 돌려보냈어요. 아들이 무턱대고 그렇게 말할 아이가 아닌데 저는 아들이 오면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출장에서 아들이 돌아왔고 저는 아들에게 미소가 집으로 찾아왔었다며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저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했어요. 미소가 어머니를 또 만났어요? 그래, 네가 출장 간 날 집으로 찾아왔더라. 제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말 듣고 나서 몇 번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었어. 근데 집으로 찾아온 애를 어떻게 해 그럼? 그래서 와서 뭐래요? 너가 헤어지자고 그랬다며 울더라. 너 마음 돌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너 미소랑 헤어진 거 맞니? 네, 저 미소랑 헤어졌으니까 어머니도 미소와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뭘 그런 것 가지고 헤어져?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인데 너 때문에 못 나가는 건 또 이상하지 않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라면 미소가 친구들 만나지 말라면 단박에 끊어낼 수 있겠어? 연애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만나는 친구들까지 간섭하는 거 그건 아니야.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모르기는 뭘 몰라. 미소한테서 다 들었는데. 어머니 누구 어머니세요? 미소 어머니세요? 왜 아들이 헤어졌다는데 계속 미소 편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다는 거야. 너랑 사귄다고 해서 친구랑 절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더 이상 저 몰래 미소 만나지 마세요. 아들은 저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아들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아들은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돌아온 아들은 어제 저녁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야기하며 어제 저녁에 미소와는 확실하게 헤어졌으니 그렇게 하시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미소가 너무 좋았지만 아들이 헤어졌다는데 별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미소가 연락을 몇 번 해왔지만 저는 아들이 헤어진 여자와 연락하기가 그렇다며 끊어냈어요. 아들의 이별이 저의 이별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이 이별을 하고 몇 달이 지났을까 미소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잘 지내셨죠? 미소가 여기 웬일이야? 영우가 전화를 안 받아서 무작정 찾아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들어와. 영우는 아직 퇴근 전인가요? 곧 있으면 도착한다고 연락 왔었어. 뭐 마실 거라도 좀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소파에 앉은 미소는 아들이 도착하면 그때 이야기하겠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어색했던 적이 없던 사이였는데
그날따라 낯선 사람과 같이 있는 것 마냥 너무 숨막히고 불편했어요. 집 안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흘렀고 뚝딱뚝딱 시간 가라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웃과 아들이 도착했고 그 정막은 깨졌어요. 다녀왔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어?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찾아왔어. 우리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텐데.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할 말? 우리에게 아직 할 말이 남았나? 그만 돌아가줘.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영우야, 나 임신했어. 임신? 무슨 소리야? 나 임신 3개월이래. 병원 가서 확인도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아들은 믿기지 않은 듯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다가 둘이서 이야기하자며 미소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리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씩씩거리며 들어온 아들은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모자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날 퇴근을 하고 돌아온 아들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은 미소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놓였어요. 아들의 애를 임신했다는데 아들이 결혼을 안 하면 어쩌지 내심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헤어졌다곤 하지만 저는 미소가 며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잘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결혼 결심도 반가웠지만 복덩이를 안고 온 미소가 더 반가웠어요. 하지만 결혼을 결심한 아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미소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을 서둘러 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된 미소를 더욱 아껴주었지만 며느리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며느리에겐 큰 애정이 없었어요. 퇴근을 일찍 하는 날이면 신혼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저희 집에 와서는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결혼을 하고 혼자 남아있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 왔다는 아들의 말을 믿었지만 그 횟수가 여러 번이 되자 저는 아들이 신혼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그렇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아들도 아들이지만 혼자 아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임신한 며느리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임신했을 때 섭섭한 것은 오래 간다며 타일러 보았지만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집에 왔다가 가는 날이면 저는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했고 딸처럼 더 잘 챙겨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몸은 조금 어떻니? 이제 얼마 안 남았지? 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어제도 그이 어머니 댁에 갔었어요. 그래, 혼자 있는 내가 뭐가 자꾸 그리 걱정이 된다는 건지. 나 때문에 너한테 항상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어린애인가요? 다른 곳에 안 들리고 어머니 댁에 있다가 오니 오히려 안심이에요. 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내가 고맙구나.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네,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너만 불편하지 않는다면 애 낳을 때까지 나와 함께 있지 않으련? 어머니 댁에서요? 그래. 영우가 회사 일로 바쁘면 너 혼자 있어야 하고 혹시나 혼자 있을 때 진통이라도 오면 큰일이잖니. 며느리의 배가 점점 더 불러 막달이 되었을 때 저는 며느리에게 저희 집에서 출산하기 전까지 같이 지내자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며느리 혼자 있다가 아기를 낳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린 듯 며느리도 선뜻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온 지 몇 주 지나고 이른 새벽, 며느리가 부르는 희미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눈을 떠보니 옆에서 며느리가 배를 움켜쥐고는 고통스러워했어요. 아직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이나 더 남았기에 가진 통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며느리의 땀을 닦아주며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힘들어했고 혹시나 애가 빨리 나오려나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서는 초산이면 일찍 병원에 와서 고생하는 건 똑같으니까 집에서 시간을 재보고 3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면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의 진통 간격을